사망자는 또 한 명이 늘어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가 155명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두고 관계 당국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함흥구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명이 밤사이에 사망하면서 총 사망자 155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사망자의 그 성 비율을 보면 여성이 현격하게 많습니다. 2배 가까이 많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이 희생자들의 이 비율을 봤을 때 여성이 유독 더 취약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여성이라고 특별히 더 큰 압력을 받는 거는 아니겠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성인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의 완력으로 이렇게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제가 발동이 될 텐데요. 네. 상대적으로 체력하고 이 골격 구조 이런 부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남성에 비해서 거의 2배의 네. 이런 사망자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발생한 사망자 155분이 계시고 중상이 30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로 생겨난 한 분도 이제 중상자였다가 사망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압사 사고 같은 경우에 중상자가 보통 어떤 상태로 있는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또 사망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좀 있는 건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제가 의학적 소견이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굉장히 높은 압력을 받았다가요. 이게 이제 예컨대 이제 그 구속이 풀리면서 네. 이 압력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혈전이라든가 이런 독소들이 세포 내에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이 풀리면서 또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신부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질환으로 전이가 되면서 예후가 나빠지는, 안타깝게도 예후가 나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중상자 중에서 한 분이 어젯밤에 안타깝게 숨지셨지만 또 다른 2명은 다행히 또 중상에서 경상으로 또 좀 호전이 됐다라고 하는 또 다행스러운 소식도 네, 들려와서 이 부분도 다행입니다. 이런 인원수가 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자,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헬로윈 축제가 열리다 보니까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는 건 예상이 충분히 됐었던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안전사고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었던 인재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뒤늦게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부재로 일어난 후진국형 참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견되기에는 너무 좀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의견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당초 만약에 10분 양보해서 예견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네. 사실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발생을 했고요. 네. 적어도 7시라든가 8시 그 참사가 일어나는 10시 15분이나 20분 전에 많은 징후들이 있었고 사실 경찰 병력들도 굉장히 이제 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아마 인식을 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골든 타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예방에 대한 골든 타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대응에 대한 골든 타임만 계속 언론도 부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예방에 우리가 어떤 분절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친 게 아닌가. 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후진국형 사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 예측한 바깥으로 흘러갔을 때 이것을 스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IT 강국이라고 하니 이런저런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음에도
네. 그걸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진국형 참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우리나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 지금 예. 말씀하신 뭐 IT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CCTV에 대한 부분, 모르긴 몰라도 뭐 용산구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모니터링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서 어쨌든 적극적인 좀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전에 예방이 필요하다는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방했었던 부분이 뭐가 있나? 그 전에 했었던 것이 뭐가 있나 보면 용산구에서 긴급대책 회의를 연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 대신에 이제 부구청장이 주재를 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보도자료도 냈고 회의도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인파가 몰리는 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사전적인 뭐 대책들은 좀 부족했었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지금 저도 뭐 보도를 보고 지금 용산구청에서 그 상인회하고 같이 이제 관련 유관기관들끼리 회의를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분들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실제로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상정이 안 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언론에 알려져 있는 부분들도 뭐 이런 청소 대책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사실 예. 어떻게 인원을 통제할 것이고 어느 정도로 동선을 배치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빠져 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사고 몇 시간 전에도 그 통행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딱 그 사고가 난 그 골목길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한 녀석이 구호를 크게 외치면서 도로 통제를 하고 정비를 하면서 그 말에 다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다라고 해요. 네. 이런 걸 보면 이번 이 사고가 났을 그 당시에도 뭔가 좀 통제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경찰이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어떤 그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뭐 행사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도 하시니까 어쨌든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동선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하다못해 그 뭐 마트만 가도 주말에는 동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코스트코 같은 경우 이제 막아놓고 네. 우회하도록. 네. 예. 뭐 그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경우 실제로 동선이 엉키고 그래서 제대로 교행이 안 됐다라는 것을 그네들이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예.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사고 위험을 제대로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인력 배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보다 더 많이 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런 경찰의 발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물론 그 경찰관이 얼만큼 동원이 됐느냐, 뭐 인력에 대한 숫자도 중요하지만, 예.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보다는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경찰 숫자보다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성분 한 분이 어떤 그런 그 선창을 통해서 예. 질서를 회복하는 이런 것들에서 보듯이 어떤 부분에서는 적은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질서를 확립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예. 이 사고 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경찰이나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논란이 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이런 발언도 내놨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발언 들으시면서 적절했는지 혹은 조금 행정안전을 주체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좀 통제를 했어야 한다라는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일단 그 모든 조직, 특히 이제 뭐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렇게 안전을 뭐 어쨌든 관리하는 어떤 주무부서에서 뭐 예컨대 뭐 장관 한 분의 어떤 뭐 지시라든가 의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어떤 그
계획이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늘 주장하는 것이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정확하게 지켜지고 이 시스템들이 동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적어도 조금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의지라든가 의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투영이 된다라고 하면 일선에서 그걸 집행하는 이런 분들이 더 원활하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지금 뭐 배치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뭐 연구자로서 네.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그 적절한 배치와 질서 유지한 통제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좀 원활하게 계획이 됐다라고 하면 네. 조금 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사실 이미 사고가 난 후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가정 상황에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쉬움이 만약에 그 시기에 차량 통제를 하고 도로를 차 없는 도로로 만들었다면 그리고 이태원역을 무정차하도록 만들었다면 네네. 이라는 가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기에 전문가로서 이런 조치들을 취했다면 이번 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방이 어느 정도는 됐으리라고 어. 생각합니다. 그 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사고라든가 재난이 발생하기까지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무정차 통과라든가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뭐 스위스 치즈 이론이다 해가지고 네. 치즈 덩어리가 있는 거고요. 스위스 치즈 같은 경우 이제 그 홀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규제라는 것들, 아까 무정차라든가 네. 여러 가지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치즈 덩어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구멍이 있는 거죠. 아. 뭐 제도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예. 현장에서 제대로 간과되고 그러면 결국은 화살을 쐈을 때 실제로 그 화살이 치즈 덩어리의 구멍을 통과해서 결국은 로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무력화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라도 조금 있었으면 당연히 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상당히 여유 좀 체류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의 것들을 빨리 또 소개시킬 수 있는 거고요. 또 무정차 통과를 했으면 또 당연히 인력 그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들을 좀 조절할 수도 있었겠고요. 그래서 네. 뭐 당연히 결과론적인 얘기인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좀 무력화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참사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제 뭐 저희 같은 뭐 연구자들은 이제 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치즈 덩어리, 그러니까 스위스 예. 이 베리어라고 하는 걸 더 촘촘히 해야 되고 네. 이 베리어에 구멍이 안 생기도록 이거를 이제 잘 정비해야 된다라는 말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많은 어떤 그 위험을 뭐 제가 뭐 예방 중심이라고 늘 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방이라는 거는 사실은 가능성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쵸. 압사 사고라는 가능성입니다. 이건 그쵸. 확률론적인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probability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네. 다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 이 그런 그 위험이라고 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런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을 좀 더 촘촘하게 세분화해서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게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예, 예. 아직 실현되지 않은 네.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그거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라는 네네. 예,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도 뭐 경찰서와 공사 사이에서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진실 공방으로도 번지기도 하고 조금 전 사전에 회의를 했었다는 용산구의 책임이 있는 것이냐, 뭐 이게 구청장이 아니라 부구청장이 했다, 혹은 이게 뭐 경찰의 책임이 있는 것이냐, 사실 책임 공방으로 조금 흐르는 모습이거든요. 교수님께서 워낙에 많은 사고를 분석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좀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저도 진실은 그렇습니다. 모르겠고요. 예, 예. 네. 뭐 어떤 부분에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그 액션들이 진행이 돼 나갔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시나리오 기반이라든가 어떤 그것도 하나의 이제 매뉴얼처럼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의 의견이 바로바로 반영되고 그런 것들이 좀 체계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런 구멍들을 촘촘하게 메우기 위한 조치들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그동안 그 취재 덩어리 말씀하셨으니까 구멍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주최자가 없어서 생긴 사고가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 국내의 그 에너지나 힘을 지금 어쨌든 주체가 없는 것에 그 제도상으로는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읽혀지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위험 중심의 그런 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전제가 있는 거죠. 예. 대전제는 국민의 안전인 거고요. 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질서 유지가 대명제거든요. 이미 기본 명제가 있는데 이 기본 명제에 대한 아래 하위단에 대한 강론들은 네.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지켜는 대원제가 충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조직이 뭘 할 것이냐에 대한 자연스럽게 역할과 따라오겠네요. 그런 예.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뭐 천편일률적으로 타이틀 딱 정해놓고 이거는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어쨌든 질서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과연 없었나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방법용 CCTV도 상당히 많고 그에 대한 관제 요원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실시간으로 뭐 흐름이라든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유동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도 1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성을 해놨다. 작년에 9월인가 구성을 해놨다라는 보도도 봤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서 발현이 되지 못했다는 것 역시도 시스템의 부재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첨단 시설을 갖춰서 그런 부분들이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만 되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한 거죠. 그냥 보고 이거 위험한데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지금 누군가 어떤 상투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총대를 메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장의 일선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그 재량권. 예. 네.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전제를 행동하기 위해서 했을 때 나한테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묻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재정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경찰이 지금 이번 사고 발생 후에 이런 구조적인 원인도 찾고 이와 별개로 직접적인 원인, 그 사고 당시 현장에서 누군가가 밀었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누가 밀었다, 물론 지탄받을 일이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조건이 됐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제가 여기 뉴스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그 해당 골목의 불법 증축이라든가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에 뭐 저도 뭐 인용을 했습니다만 뭐 시뮬레이션해서 여기 뭐 단위 면적의 몇 명이다. 이건 이제 저희 같은 학자가 네.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사용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데 그걸 예측해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불편한 얘기지만 실제 상황으로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모사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예방을 하기 위해서 돌려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많은 변수들이 예, 있지만.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게 시뮬레이션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논의들이 원인이 뭐냐, 직접 원인이 되냐, 물론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네. 뭐 밀고 하는. 네.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뭐 현장에 있던 분들의 절박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나 CCTV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뭐 이 부분이 경찰에서 진행을 하니까 뭐 셀프 조사다 뭐 이런 의문도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 아까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네. 뭐 조사라는 부분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의 어떤 흐름이 되느냐에 대한 정황이겠죠. 뭐 그걸 뭐 형사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그건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네. 좀 넘어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서울시는 12월 31일까지 용산구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행사와 이런 것들을 다 축제하게 됐는데 사회 재난을 막기 위한 이렇게 반복되지 않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뭐 시민들의 생각들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뭐 한편 좀 아쉬운 거는 뭐 모든 국민을 다 슈퍼맨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또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고 사실 이제 이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그 안전에 대한 부분 결국 투자거든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지금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잘 정립이 돼 나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촘촘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가능성을 분석해서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이다라는 말씀 오늘 계속 강조해 주셨습니다. 함은구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